네, 안녕하십니까. NHN 데이터 이진수 대표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서드파티 데이터 종료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데이터 관련해서 퍼스트파티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또 제로파티 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내용을 공유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데이터의 수집, 준비, 활용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따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전략을 수립하고 또 마케팅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분석해서 전략을 도출하고 또 도출된 전략에 기반하에 마케팅을 수행하고 또 그 결과를 다시 반영해서 새로운 전략을 또 도출하고, 아마도 이런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 환경을 상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운영은 바로 데이터 준비에서 출발이 됩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뭐 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겠죠.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했다라고 하면 그냥 데이터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가 준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퍼스트 파티 데이터 중에 우리가 이런 준비해야 할 대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기본적으로 뭐 비즈니스상에서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뭐 구매 결제 데이터, 이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누가 언제 어떤 상품을 뭐 얼만큼 구입을 했다. 추가적으로 뭔가 고객과의 인터랙션, 뭐 CRM 데이터를 수집을 해오셨다면 CRM 데이터가 아마 여기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고객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면 구매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지, 혹은 구매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고객이 내 사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나갔는지, 이런 여러 가지 행태 데이터들을 사실은 잘 분석을 해야 보다 고객을 잘 이해하고 고객을 실제로 구매로 이끄는 보다 풍부한 활동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아마도 그 타겟 수집 대상이 될 거고요. 이런 데이터가 일단 준비가 되었다면 이후에는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 그리고 아울러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갑자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2023년, 2024년까지는 기존 디지털 광고를 하시면서 점점 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이용을 한 마케팅을 엑서사이징 하는 포션을 늘려나가고, 또 동시에 디지털 광고조차도 서드 파티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형태의 디지털 광고를 점점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어떤 소프트한 변화를 아마도 우리가 트라이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 준비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언제부터 데이터가 과연 준비를 우리가 해야 서드파티 데이터가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이런 퍼스트파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보다 경쟁력 있게 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한테 해볼게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가? 이 답을 고민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민해야 될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품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준비를 한다 하면 내가 무엇을 보고 싶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지? 이 고민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트랜잭션 데이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 그거를 제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그거를 보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내가 내 입맛에 맞게 보고 싶은데 그거를 볼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그 데이터를 끄집어서 원하는 대로 뭔가 좀 다르게 가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혹은 대안으로 뭐 흔히 뭐 GA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좀 오차는 있더라도 내 입맛에 맞는 분석을 행동 데이터랑 결합해서 보기 위해서 비헤비어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러한 모든 설계가 결국 어떻게 무엇을 수집을 할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고민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고민에 맞추어서 뭐 GA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몇 개월은 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잘 들어오는지를 또 모니터링하고 안 들어오면 또 조치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품질 측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데이터가 준비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개월은 걸릴 수 있다라는 염두를 먼저 한번 해야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쌓여져 있는 뭐 트랜잭션 데이터나 CRM 데이터를 다행히도 좀 갖고 와서 환경을 만들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다행인데, 만약에 행동 데이터, 뭐 비헤이비어 데이터를 아직까지는 내가 제대로 수집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비헤이비어 데이터는 아까 그 축적된 데이터랑은 다르게 지금부터 내가 올바르게 수집되게 잘 세팅을 해놓으면 그 순간부터 사실은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과거 어느 정도 기간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원하는 분석을 할 수 있지? 라는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업종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빈번하게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3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유의미한 분석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재구매 사이클이 길거나 혹은 뭐 시즈널 분석까지 원하신다면은 1년 혹은 2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굉장히 정교한 원하는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비헤비어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의 축적 기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새롭게 뭔가 에이스 카운터나 GA를 통해서 행동 데이터를 수집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뭐 23년 말까지 쌓인다면 품질 검증 기간까지 고려를 하면 아마 1년 좀 넘짓되는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혹시라도 아직 비헤비어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부분을 고민을 시작을 하셔야 나중에 서드파티 쿠키가 어느 날 종료가 됐을 때 이런 데이터를 적어도 한 1년 이상 데이터를 수집을 축적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년에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게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나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고민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그렇다면 아까는 이제 언제부터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아까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그 비즈니스 운영에서 쌓이는 기본 데이터 있잖아요. 뭐 언제 누가 무엇을 얼마에 샀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볼 수 있나? 그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 뭐 플랫폼 업체들이 딱 제공하는 거 말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떤 분석을 통해서 고객한테 내가 원하는 뭐 푸시 메시지를 보내든 뭐 메일을 보내든 이런 활동을 나중에 마케팅 활동을 하고 싶은데 막상 데이터 분석은 했는데 보내려고 해봤더니 그런 어벨러블한 접점 데이터가 없는 경우들도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혹은 뭐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동의가 없거나 그런 고객 접점 환경들이 지금 잘 갖추어져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또 준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자, 행태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런 행태 데이터들을 올바르게 수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도 몇 큰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글로벌리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GA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뭐 아무래도 제일 검증된 솔루션이고 또 무료이고 하니까요. 그런데 뭐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GA 말고도 우리나라 이제 NA가 있고 네이버 애널리틱스가 있고 또 저희 같은 또 이제 에이스 카운터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있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재밌는 게 적지 않은 업체들이 GA를 쓰시면서 동시에 에이스 카운터 같은 이런 다른 솔루션, 행태 데이터 수집 솔루션을 같이 쓰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GA만 해도 볼 수 있는 걸 웬만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또 잘 만들었잖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데이터 품질 관리 측면인데요. 뭐 당연히 GA가 뭐 버그가 있거나 이럴 리는 없겠죠. 잘 수집을 하는데 어떤 내 사이트의 사이트 구조 특성상 혹은 고객의 여정 특성상 행태 데이터가 좀 이해할 수 없게 뭔가 축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GA인 경우도 그렇고 저 에이스 카운터도 그래요. 그랬을 때 도대체 이 데이터는 왜 그러지? 잘못 수집된 건가? 오류인 건가? 궁금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파고들어서 추적을 하고 싶을 때 사실 GA 같은 글로벌 솔루션들은 추적을 그쪽에서 대신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답을 얻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설사 유료로 컨설팅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좀 낮긴 하지만 어찌됐든 GA 데이터 안에서 뭔가 추적을 하는 거지 그 GA 안에서 뭔가 추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스 카운터 같은 이런 솔루션의 장점은 저희가 직접 쌓여진 로그뿐 아니라 저희 내부에 이제 서버 로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쌓인 거다라는 답을 거의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품질 관리가 종종 필요하고 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비헤이비어 데이터 수집은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서 수집이 되기 때문에 내 사이트가 이제 변경되거나 이러면은 사이트 구조 특성 때문에 그 변경에 따라서 이런 스크립트를 좀 손봐줘야지 또 제대로 수집이 유지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유지하기는 또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사이트가 변경이 됐는데 또 그 변경된 거에 맞게 이 스크립트의 유지 보수가 안 돼서 수집이 누락되거나 미싱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 사이트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변경이 됐을 때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사이트들은 또 이제 보통 케어들을 이렇게 받으시니까 어느 한쪽이 미싱되는 거를 쉽게 모니터링이 가능하세요. 그냥 뭐 쉽게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는 A 플랫폼에서는 뭐 방문 수가 1000이라고 하는데 B는 2000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모니터링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큰 기업에서는 이제 사람을 두고 IT에서 계속 이런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인건비 대비 뭐 한 달에 그 적은 비용으로 이런 추가적인 솔루션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또 두 개 쓰시고요. 뭐 이런 데이터 품질이 가장 좀 이제 메이저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수집 커버리지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커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도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페이가 일어나는 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GA에서는 수집이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에이스 카운터도 똑같이 어려운데 그거를 수집하고자 뭔가 별도의 액션을 해서 에이스 카운터는 어찌됐든 네이버 페이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 사실 네이버 페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또 에이스 카운터를 쓰시는 고객들도 계세요. 에이스 카운터는 어떻게 네이버 페이를 추적을 하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이티 블로그에 오시면 뭐 글이나 혹은 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추적이 가능하구나 라는 부분을 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활용 목적도 대부분은 뭐 비슷비슷하고 또 GA가 워낙 잘 만들고 계속 또 진화를 해서 제가 생각해도 GA는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목적은 또 다른 에이스 카운터 같은 다른 솔루션이 굉장히 또 쉽게 혹은 내 목적에 맞게 또 잘 입에 맞는 그런 또 대시보드가 있거든요. 그런 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품질, 또 수집 커버리지 혹은 특이한 활용 목적, 나에게 맞는 이런 목적들 때문에 두 개의 두 개 이상의 로그 수집 분석기를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만약에 제대로 된 데이터가 쌓였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잘 쌓였다. 그럼 이제 활용을 하는 게 남았잖아요. 보통 좀 이제 예산이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IT 환경을 꾸미고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좀 확보를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마케터 분들이랑 인터랙션 하면서
저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커머스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은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호스팅 업체가 제공하는 솔루션도 있고, 근데 그걸로는 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름 그 이커머스에 맞는 그런 제3의 서드파티의 솔루션들을 선정을 해서 활용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외국은 이런 솔루션들을 사실은 많이 트라이하고 또 바꾸시고 막 동시에 몇 개씩 사용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이티 라인업을 이제 그 지난달에는 이제 카페 집사 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이런 솔루션을 보통 저희가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카테고라이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데이터 플랫폼 이쪽 소사이어티에서는 이런 포지션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어차피 그 이커머스 환경에서 여러 개 솔루션을 같이 쓰시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에서 출발을 해서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 기존의 CRM 활동, 마케팅 액션까지 포함한 마케팅 활동,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그 고객의 입맛에 맞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도 커버를 하는 쪽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의 경계선이 좀 과거와는 달리 모호해지기 시작을 했고, 뭐, 내 솔루션이 뭐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 뭐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솔루션이 하는 일을 잘 보시고, 그게 내 이커머스에선 가장 입맛에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픽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이런 그 데이터 사이언스 애저 서비스라는 용어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 애저 서비스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사스 뭐 이런 거는 많이 이미 쓰고 있는 말들이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애저 서비스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들이 많이 진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솔루션을 쓰는 데에는 장벽이 있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귀찮고 여전히 아무리 쉬워도 어렵고 또 내 입맛에 100%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상상이 나도 대기업처럼 저 솔루션에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 명 붙어서 내 입맛에 맞는 걸 누가 좀 이렇게 좀 요구하면 딱딱 맞춰가지고 나한테 전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에서 출발한 서비스가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 애저 서비스예요. 어찌 보면 뭐 오토메이션 같은 것들이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어프로치도 있는데, 그 오토메이션도 사실은 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데요. 오토메이션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은 분명 잘 알려진 루틴한 그런 귀찮은 일들을 100% 오토메이션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그거를 벗어나는 범위에서의 내가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하는 것들은 오토메이션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은 그 영역까지도 뭔가 오토메이션을 믿고 이제 시켜주는 그런 어프로치도 있는데 뭐 저희도 물론 그런 부분들을 추구를 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오토메이션이 그 영역까지 루틴하지 않은 영역까지 가려면 그냥 시스템한테 믿고 맡기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토메이션이라 하더라도 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AI 혹은 머신이 판단해서 자동으로 그런 액션을 했는지 충분히 고객한테 설명 가능해야 되고 설명도 그 고객분들도 납득을 해야 되고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져야만 유의미한 오토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 AI 업계에서도 전통적인 AI 영역이 아닌 이커머스 영역은 explainable AI 해서 보통 AI는 그 블랙박스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커머스 쪽에서는 설명 가능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안전장치 혹은 또 도메인 널리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해가 같이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도메인 널리지를 또 접목을 해서 뭔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 애저 서비스 같은 영역들이 중요하게 좀 이제 키워드로 떠오르는 거죠.
저희도 비슷하게 그런 개념에서 이제 AI 박스가 좀 오토메이션에 중점을 둔 거라면, 근데 이제 AI 박스는 약간 100% 오토메이션이라기보다는 허락받고 오토메이션을 하는 그런 컨셉인데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AI 딜리버리라는 서비스가 하나의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여러분들께 배달해 드리는 이제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컨셉들을 결합해서 저희도 이제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큰 트렌드에 맞게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예, 한번 어떤 건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중요도가 올라감에 따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데이터의 수집과 준비, 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 측면뿐 아니라 그 마케팅이라는 근본적인 환경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이커머스 자체에 대한 변화가 이런 서드파티 데이터가 점점 사용되기 어려움에 따라서 어떤 트리거 역할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